안녕하세요. 아보카도 장도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의뢰인들에게 묻게 되는 질문이 이혼을 희망하느냐입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혼을 희망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위자료, 친권, 양육권, 그리고 재산분할, 이 각각 항목에 대해서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재산분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대부분 이제 재산 형성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제 재산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혼인 전에 뭐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그동안 본인이 개인적으로 모았던 돈을 포함을 해서 이제 그 거처를 마련을 하죠. 이 거주지와 관련된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혼인관계 해소를 하게 되면은 그 주거지 포함해서 그동안 이제 갖고 있었던 재산들을 다 나눠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고 법률상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형태로 재판을 진행하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은 특징 세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재산분할 청구 들어가기 전에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가 누군지, 유책 배우자가 누군지 아주 중요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녹음을 하십시오. 이 양 당사자 간 사이의 대화는 상대방한테 이걸 내가 녹음한다는 걸 고지하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누군가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복도에 있는 혹은 지나가던 누군가가 무단으로 제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한다면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돼서 처벌 예상이 되지만, 저랑 누군가가 지금 전화 통화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제 전화를 그냥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 아니면 제가 상대방의 그 전화 대화 내용을 그냥 동의 없이 녹음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했다, 혹은 가정생활 하면서 집에서 배우자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녹음을 했다, 동의를 얻지 않고 나 지금부터 재산분할 혹은 이혼소송과 관련돼서 증거를 좀 수집을 해야 되니까 녹음하겠어 라고 배우자한테 묻고 녹음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게 당연히 녹음한다 그러면은 나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줄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재산 주겠다, 혹은 부부관계 파탄에 이런 건 내 잘못이다, 그런 식으로 본인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규정을 볼까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부부간의 대화는 누구한테도 공개되지 않는 아주 내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제3자는 절대 녹음이나 청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 청취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재산, 소극재산입니다. 적극재산은 그야말로 이제 플러스 재산이라고 보면 되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플러스 재산이 무엇인가 얘기하는 게 적극재산이고, 소극재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적극재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내가 갚아야 하는 빚, 채무 이런 것들을 소극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을 늘리고 내가 갚아야 하는 빚, 채무, 소극재산을 줄이는 형태로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를 해야겠죠.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이제 재산이 있다면은 그거는 기여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결혼생활 기간에 따른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생활 기간이 어떤 분들은 5년만 해도 나는 50%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아니면은 20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잘못이 커도 무조건 50%를 받는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제 그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는 그 결혼생활 10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결혼생활 기간이 10년이 되면은 일단 이른 이제 5대5, 투규재산 빼고 얘기하는 거죠. 투규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혼인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부모님한테 따로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 아니면 별도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 이거는 그 부부 생활 하면서 공동으로 늘려간 공동 재산이 아니잖아요.
따로 받은 재산이니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산정할 때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그렇게 특유재산이 되고, 결혼생활 기간은 일단 10년 50%가 뭐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일반적인 그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여도를 이제 따지게 되면은 50%를 기준으로 해서 뭐 5년, 3년, 2년 이렇게 기간이 좀 줄게 된다면은 특유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좀 산정을 하게 돼서 5대5가 출발점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기여도는 보통 5%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50%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외에 유책 배우자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그 부부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있는 사람이지만 나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 내가 유책 배우자가 된다면은 기여도를 주장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그 얘기 드렸던 것처럼 녹음 등을 통해서 각종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이제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진행 결정하시면 제가 리스트업을 다 해서 다 보내드려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등등 뭐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해당 서류는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아이를 이제 미성년자 아이가 있으면은 친권 양육권도 다퉈야 되잖아요. 가사법에서는 이 이혼소송 판결문에서 이 미성년자 아이를 사건 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본인의 뭐 친권, 양육권자로 누구를 지정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 이제 결론이 나게 되고, 그 외에 혼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걸 법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기본 증명서, 그다음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뭐 필요한 사항으로는 상대방이 재산이 더 많다. 그런데 내가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랬을 때는 뭐 부동산 가압류라든지 처분금지 가처분 등과 같은 보전 처분을 진행해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혼 소송도 기간이 1년에서 2년 이렇게 되게 길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소송 진행 중에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상대방인데 유책 배우자다. 근데 그 사람이 집 혹은 뭐 아파트 팔아서 현금을 다 써버렸다.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소송해서 드디어 이제 판결문에 따라서 돈을 달라라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미 돈을 다 써버려서 줄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은 비싸게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하고 이긴 보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때 가액이 크다면은 그런 보전 처분도 충분히 미리 진행시켜 놓고 소송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변호사 선임 여부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반응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늘 감사한 마음으로 힘내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더욱 도움되고 실용적이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혹은 진행 중인 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보카도 장두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